Sounds good. Feels good. 매주 금요일 대선 때 꼭 다뤄야 하는데 다뤄지지 않은 점들을 이야기하는 대선 꼭지점으로 함께 있습니다.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는 대선을 떼고 꼭지점 코너로 함께합니다. 인수위가 꾸려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이때 꼭 다뤄야 하는 주제들에 대해 이슈앤피플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시간의 주제는요. 여성 노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 노동이 인정받고 또 사회적 이슈가 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런데 여성 노동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후부터 여성 노동은 있지 않았겠어요? 최근 경향신문에서 여성 노동에 대한 기획 기사가 나왔는데요. 반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획을 한 경향신문 장은교 소통젠더 데스크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하고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에서 젠더 데스크 맡고 있는 장은교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 와, 제가 이 기사 처음 나왔을 때 그 사진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네. 그 여성 노동자의 뒷모습이었죠. 네, 이제 앞치마를 이렇게 질끈 동여매고 일을 시작 준비하시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사실 어떤 좀 이렇게 운동 무대에 아니면 이제 전쟁에 나가는 장수 같기도 하고, 맞아요. 좀 운동 스파링 무대에 올라가는 장수의 뒷모습 같기도 하고, 굉장히 멋있었죠. 네. 그 기사가 제 주변에 많은 여성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여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남성들도 내가 여성 노동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런 점들이 있었구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됐는데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 이 기획 어떻게 처음에 하게 되신 거예요? 일단 보통 지금 노인 세대는 한국 전쟁 이후에 태어나서 산업화와 독재 정권, 민주화, 외환위기 등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압축적으로 겪은 분들인데요. 네. 보통 대한민국 노동사나 아니면 경제 발전의 역사를 얘기할 때 남성들이나 어떤 기업, 조직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집사람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뭐 좀 내조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좀 질문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노인 세대 여성들의 삶을 한번 바라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노인 세대 여성들의 노동을 바라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노인 세대 여성들에게 명함을 찾아주고 싶었다. 네. 저는 이 한 구절이 모든 걸 함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명함이 있고 없고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이제 뭐 명함집 가면 명함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근데 뭔가 그 명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분들이 좀 평생 일궈온 삶의 가치나 노동의 가치를 좀 존중해 드리고 같이 찾아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제목을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네.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정부가 꾸려질 테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아젠다들을 다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 여성 노동에 대한 이슈를 잡은 건데 기자님께서는 왜 이 시대의 노인 세대 여성들의 명함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노인 세대 여성들만의 명함을 찾아주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과연 노동의 가치를 노동이라는 것을 뭐 어떤 걸로 좀 한정했는지를 다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의 임금 근로자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눈에 보이는 큰 돈을 많이 버는 거라든지 좀 그런 노동에 대해서만 우리가 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왔는데 우리 주변에 그 드러나지 않은 그 수많은 많은 노동들을 지금까지 이제 노인 세대 여성들이 많이 전담을 해왔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노동의 새로운 정의, 새로운 가치 부여 이게 바로 시대적 과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인 세대 여성들의 명함을 찾아주는 일이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획 기사들을 통해서 참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 노인 세대 여성들의 명함을 찾아주셨는데 저는 일단 통계를 보여주신 게 참 좋았어요. 통계로 짚어본 1954년생 딸들의 궤적 이런 기획 기사가 있었는데 왜 1954년생으로 설정을 하셨나요? 1954년이면 이제 전쟁 직후인데요. 일단 54년으로 정한 것은 저희 1화 주인공인 그 손정희 씨가 사실은 1950년생이세요. 근데 손정희 씨 호적 나이는 1954년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전쟁 직후라서 행정 작업이 좀 늦게 이루어졌고, 그때 이제 갓난아기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다들 조금 늦게 출생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화 주인공인 손정희 씨의 삶을 함께 따라가 보면서 호적상 친구들인 삶의 궤적도 한번 같이 따라가 봤습니다. 54년생 전쟁 직후기 때문에 출생 신고도 늦었고 그만큼 사망하는 아이들도 많았다는 거죠. 아기들도 많았고. 네. 그리고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마음 아팠던 게 54년생이 6학년이던 1966년 4,040명의 여학생이 국민학교로 중퇴했다. 가장 많은 이유가 빈곤이었다. 이 부분이 그 당시에 남녀 차별의 분위기가 이 하나의 팩트로 느껴지더라고요. 예. 고등학교 졸업한 그 여성들도 많지 않죠? 여기에 또 더 반토막이죠? 예, 그러니까 일단 이제 뭐 지금 기준으로 초등학교 그때 당시 국민학교에 졸업은 하지만 일단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진학률이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 진학률은 떨어지는데 졸업생도 계속 떨어져서 한 절반의 절반씩으로 계속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딸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 포기가 좀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54년생이면 이제 제 세대 엄마들의 이야기예요. 예, 우리의 엄마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신다면 이게 단순히 노인 세대 여성들의 노동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엄마의 삶이 보일 겁니다. 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획 기사를 봐주시고 또 지금 저희의 인터뷰를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 인터뷰를 선정하실 때 특별히 기준이 있으셨어요, 기자님? 일단 저희는 좀 언론에 한 번도 나오시지 않은 분들,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 그러니까 정말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분들을 찾아다녔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 그리고 자기의 일을 좀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분들의 일생 하나하나가 한국의 현대사고 또 여성 노동사가 아닌가 저도 기사를 읽으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을 울렸던 문장들을 소개하면 광월 씨가 한 말인데 자신의 노동으로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을 다 갚은 것,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것, 여전히 스스로를 건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 부분 참 좋았고요. 춘자 씨는 여성 농민이자 가사노동자 그리고 아픈 남편까지 돌본 요양보호사다. 내가 직업이 세계인 큰 월급쟁이구나. 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것도 너무 마음이 찡했어요. 진짜 많은 분들 만나셨는데 우리 기자님은 기억에 남는 분 어떤 분이 있으세요? 어떤 분의 인생이 기억에 남으세요? 뭐 저희가 이제 그 기사에 담은 분은 훨씬 적고 전체 한 30분 넘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네네. 이제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분은 당연히 이제 1화에 나온 손정희 사장님을 포함해서 기사에 나온 분들이지만 사실 기획이 또 다 끝나고 나니까 기사에 등장하지 못한 분들도 생각이 많이 나요. 그 이유는 어렵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그쵸. 이분들의 인생에 혹시 이제 자기 이야기가 밖에 나갔을 때 가족들한테 해가 될까 봐. 뭐 예를 들면
우리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을까 봐, 아니면 내 자식들이 사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 거를 다 알게 되면 너무 가슴 아파할까 봐, 마지막에 이제 본인의 삶이 기록되는 거를 좀 어떻게 보면 포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음도 사실 너무 이해가 돼서, 그렇네요. 한 분 한 분이 다 뭐 워낙 멋있는 삶을 사셨지만, 지금 또 제 입장에서는 그 기사를 써드리지 못한 다른 분들이 더 생각이 많이 음. 납니다. 멋있는 삶이라고 기자님께서 표현하셨는데 그분들이 살아오는 동안 자신의 삶이 멋있다라고 생각하진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그분들의 삶이 척박했고 피곤했고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에서라도 아니에요. 정말 멋진 삶 사신 거예요라고 의미 부여해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처음 요청했을 때, 아니 나 뭐 집에서 놀았는데, 아니면 음, 나 그렇게 음, 대단한 사람 아닌데 그런 음. 말씀하시면서 많이 좀 거절하셨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아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었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6, 7번 이상을 다 만났는데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 할수록 그래, 나 진짜 일 많이 했네. 나 정말 음, 멋있네. 나 음, 없으면 우리 집 안 돌아갔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좀 어떻게 자부심을 찾아가시는 음. 그런 여정을 저희가 함께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나한테 나의 일에 대해서 내가 해온 일에 대해서 물어봐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진짜 와. 저도 정말 감동적이고 이 기획을 하기를 참 음.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명함을 찾아주신 거죠 뭐. 본인들의 자존감과 본인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아까 기자님이 집에서 놀았는데 이런 표현 너무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네. 54년생과 그 외의 다른 여성들도 결혼, 출산, 육아를 통해 일터를 떠난 사람들이 통계적으로는 많지만 사실 노동을 떠난 건 아니잖아요. 그 통계적으로 네. 그 결과를 좀 보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한 7, 80년대만 해도 결혼한 여성은 당연히 좀 퇴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 밖에서 하는 노동은 통계상으로 줄었는데요. 그 육아나 뭐 돌봄, 가사노동을 전담하게 된 거죠. 근데 199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도시주부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이 11.8시간 정도 음흠, 되거든요. 음흠. 근데 통계청에서 이제 아직도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할 때는 가사나 육아나 이런 거는 이게 경제활동이나 노동의 범주에서 제외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성들의 그 온전한 노동을 복원하면 가사 육아 노동 인구의 취업자 수까지 더해봤거든요. 그러면 거의 전체 여성 인구에 육박하는 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도 사실 일을 멈춘 여성 거의 없다는 뜻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 여성들이 40대 50대 때 아마 IMF가 터지고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또 가정 경제를 위해 전면에 나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 실제 돌봄 노동에 이 54년생 여성들이 많이 투입됐죠? 예, 지금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처음 기준으로 잡았던 54년생 여성들 같은 경우에 40 중턱 정도의 외환위기를 맞았거든요. 네. 근데 일은 보통 남녀 모두 하지만 돈은 남자가 번다, 뭐 음흠. 남자가 가장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대량 해고 사태 때 일단 여성들이 먼저 일터에서 밀려나거나 아니면 정규직으로 일하던 여성도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일도 많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그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뭐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사회기관 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맡게 됐죠. 사실 아까 우리가 앞에 통계에서도 봤지만 54년생 여성들이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분들도 많고 뭐 고등학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3, 40대 때 다시 사회로 돌아갔을 때 할 수 있는 노동이라는 게 사실 저임금 그리고 고위험 노동 아니겠어요? 돌봄 노동을 포함해서요. 근데 지금도 필수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4분의 1이 60세 이상 여성이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청소라든지 돌봄 노동이라든지 보건의료 종사자라든지 어떤 우리 사회 필수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직군 노동자 네 분 중에 한 분이 60대 이상 여성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이 60대 이상 여성분들이 어느 날 사라진다면 사회가 사실 맞아요. 마비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이분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임금은 낮고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성은 굉장히 불안한 데다가 이분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일들이 몸을 쓰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음, 산재 인정은 또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게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프더라도 고령이시다 보니까 아유, 늙으면 음, 다 그래 뭐 이런 자조와 편견이 있어서 네. 그런 예, 여성들의 필수 노동이 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고용 형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불안하고요. 예. 그래서 이 기사에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필수 노동의 공백으로 많은 시민이 마주하게 될 혼란은 숫자가 보여주는 손실만으로 추산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를 멈춰 세울 정도의 중요한 노동은 너무도 값싼 비용으로 유지돼 왔다. 마치 집을 꾸리고 지켜온 것처럼 고령층 여성은 이 사회를 꾸리고 지켜왔다. 이렇게 이렇게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사실 YTN 라디오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우리 여사님들도 그 60세 전후의 또래시고 연세가 많으시면 70세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 네.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맞습니다. 정말 네, 맞습니다. 가사노동, 노동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근데 이 농림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이게 노동을 인정 못 받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수도권뿐만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났는데요. 네. 농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걸어 다닐 수 있는 나이 정도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 농사일에 투입되는 그랬죠. 경우가 음, 굉장히 많았고 음, 또 딸들의 경우에는 농사일과 함께 뭐 가사일, 음, 동생 돌보기 이런 것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된 경우가 많았는데 음.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엄연한 노동이지만 뭐 부모님을 돕는다, 집안일을 돕는다 이런 정도로만 치부되고 사실 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고요. 음. 저희가 만났던 분 중에 37년 차 여성 현역 광부분도 계셨어요. 아, 근데 그렇군요. 예, 보통 탄광소 일은 남자들의 일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이분을 포함해서 많은 여성 광부분들이 지금 탄광 일도 하시면서 여러 뭐 음. 집안일이라든지 아이들 키우는 것 등 많은 노동을 마치 노동이 아닌 것처럼 해오셨던 거죠. 엔잡러잖아요, 여성들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 뭐 엔잡러, 멀티플레이어 아니면 뭐 재택근무 이런 용어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그런 일들을 맞아요. 하셨던 거죠. 맞아요. 근데 기사에 전 이 지적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농가당 1인 한 명에게만 농민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농사하고 어업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노동을 돈으로 인정받는 건 한 사람인 거잖아요. 예, 아직도 이제 가장은 어떤 소위 정상가족이라고 불리는 그 형태의 가족에 있어서 아직도 가장은 성인 남성이다, 뭐 음. 아빠다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제도상으로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음. 특히 이제 어떤 회사에 소속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노동 시간이 계산이 되고 정해져 있는데 네. 농업이나 어업이나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일의 시작과 끝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음.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각이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54년생 여성들에 대해 집중하셨지만 사실 안타깝게 그분들의 삶과 지금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선배들에 비해 우리는 너무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일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그들의 여성 노동을 존중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도 그리고 앞으로의 후배들 여성들의 노동도 존중받지 못할 거라는 저는 그런 위협감이 느껴졌거든요.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일단 사실 뭐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생각하면 말없이 묵묵히 이렇게 많은 일을 해온 많은 분들이 계신 건데 항상 이제 우리가 겉으로 많이 드러나는 것들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네. 지금 사실 현재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음. 않고 조금 더 같이 좀 의미를 부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문자로 9078님도 집 망하고 우리 집 먹여 살린 건 저희 엄마였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런 경험한 분들도 많이 만나셨죠,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예, 그렇죠. 이제 저희가 3회 같은 경우에 그 뭐 엄마의 노동, 딸들의 노동 뭐 이런 부분을 좀 다루기도 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20대에서 40대 여성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엄마를 봤을 때는 우리 엄마 뭐 집에 그냥 집에서 노는구나 음, 아니면 음, 우리 엄마 왜 저렇게 살지? 음,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본인이 노동시장에 노동 세계에 들어가고 보니까 엄마를 어떤 노동자로 다시 인식하게 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음. 그래서 엄마의 노동을 기록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만나셨고 그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우리에게 울림이 컸는데 기자님은 여러 네. 인터뷰한 사람들의 말 중에 어떤 말이 가슴을 제일 울리셨어요? 정말 뭐 다들 철학자 같으시고 시인 같은 분들이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터뷰 만나고 오면 막 울기도 하고 그날 일기도 많이 쓰고 도대체 어떤 말을 자를 음. 수가 없어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역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은 저희 독자분들이 감동했다고 해주신 말씀은 1회 그 손정희 사장님 해주셨던 나쁜 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이 아, 문장이 제 기억에 남고 그래요. 저희가 앞으로 살면서도 좀 이렇게 가슴에 늘 새기는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쁜 일이 파도처럼 많았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네. 엄마였기 때문에 여성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맞닥뜨렸던 그분들의 용기에 정말 존경을 표하고요. 그분들의 용기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보석들을 찾아준 기사를 써주신 우리 기자님을 비롯해서 많은 기자님들께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자님은 나중에 감사합니다. 기자님의 노동이 좀 어떻게 평가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인터뷰하시면서. 네, 노동이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무겁게 늘 다가오잖아요. 음, 노동이라고 했을 때 또 일이라고 했을 때 또 약간 느낌이 다른데요. 그냥 저는 저의 노동이 저 자신을 비롯해서 약간 즐거운 노동으로 기록됐으면 음, 좋겠고, 네. 제 옆에 있는 동료들, 많은 사람들이 좀 함께 손잡고 함께 좀 웃을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어, 그런 일로 기록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기자님 하신 말씀이 제가 하고 싶은 말과 똑같습니다. 저도 제 노동이 어, 즐거웠고 행복했었던 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뭐 밥벌이라는 게 꼭 그렇게만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또 의미를 찾고 의미를 찾아가는 일이라면 정말 즐겁고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이런 걸 꿈꿀 수 있었던 건 그 앞 세대들이 그 많은 파도를 온몸으로 맞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기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요. 기자님 오늘 좋은 인터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